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 사이 멀어지는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25년 남편 박정팔 씨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니까요. 우리 부부? 평범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며 각자 일하고 집안일에 치이며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십은커녕 말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도 없고 나 피하는 것 같아? 남편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 갱년기야, 좀 이해 좀 해. 요즘 아무 기운도 없어. 그 말에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어요. 저도 갱년기 초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 정팔 씨가 외출하고 돌아온 날 빨래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졌는데 카드 명세서가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죠. 근데 요즘 남편이 수상했거든요. 외출은 잦아지고 휴대폰도 숨기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까지.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오렌지 마사지숍.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냥 마사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소문 자자한 그런 곳이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설마?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반복됐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정팔 씨 저한테는 갱년기 핑계대며 피하더니 결국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박정팔 씨랑 저 김미숙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남들은 그래요. 25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서로 편하겠다고. 그런데요, 편하다는 게 서로 무관심해지는 걸 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 초엔 우리도 남들처럼 알콩달콩했습니다. 아들 준호, 딸 지민이 태어나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살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어느새 저도 엄마라는 이름이 먼저였죠. 정팔 씨도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저녁엔 지쳐서 들어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데이트? 그런 거 사치였어요. 서로 눈 마주치고 얘기 나눈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크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군대 갔고 지민이는 대학 다니며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 생겼다 싶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더 큰 위기의 시작일 줄은요. 남편 정팔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피곤하다. 기운 없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또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 나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결국 우리 사이엔 대화도 스킨십도 사라졌습니다. 침대는 커졌는데 그 안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우고 있을 줄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정팔 씨가 피곤하다고 힘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을 때만 해도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렇잖아요. 갱년기 피로 우울감. 저도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남편이 저를 피했습니다. 정팔 씨,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미수가 나 진짜 몸이 안 좋아. 갱년기인가 봐. 요즘 아무 기운이 없어. 갱년기.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괜히 성질 부렸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봤는데 어쩐지 멍한 얼굴이더군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든 일 있으면 서로 기대고 술 한잔 나누며 풀었는데 이젠 대화도 없고 눈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부 관계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때는 잠자리 문제로 다툰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도 포기하게 되더군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냐.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변명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다 핑계였습니다. 갱년기? 피로? 무기력?
그 뒤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박정팔 씨는 점점 더 저를 피했습니다. 대화는커녕 마주치기만 해도 어색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리고 혼자 밥 먹고 TV 앞에 앉아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 생활이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결국 집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푸석해진 피부, 축 처진 어깨, 나도 나이 들었구나. 그렇게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을 원망도 했지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니 부부 사이니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밤이면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정팔 씨는 등을 돌리고 자거나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점점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왠지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숨기곤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전화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남편 박정팔 씨의 행동이 더 이상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운동 좀 시작했어. 체력 좀 키워야지. 운동? 처음엔 그 말도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정팔 씨가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헤어스타일을 손질하고 운동복도 새로 사서 챙겨 입더군요. 피곤하다고 갱년기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가끔 외출 준비할 때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거실로 나오면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왜 숨겨? 요즘 뭔가 이상해.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뭘 그렇게 캐물어. 그냥 지인하고 운동 얘기 좀 한 거야. 운동 얘기? 그런데 지인 이름도 어디서 운동하는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퇴근길에 들리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렌지 마사지, 바디케어 스튜디오, 그런 데서 왜 그렇게 자주 결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팔 씨는 또 늦는다고 연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하려고 남편 바지를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카드 명세서가 떨어졌습니다. 사소한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펼쳐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렌지 마사지, 스파, 낯선 곳에서 수차례 결제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날짜를 보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사지? 정팔 씨가? 그럴 리가. 하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 그 오렌지 마사지 그냥 몸 푸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곳 여자들 손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별도의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늘 무기력하다며 갱년기라며 저를 피했던 그 사람이? 속이 뒤집혔습니다. 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팔 씨, 이게 뭐야?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자주 결제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어깨가 너무 뻐근해서 전문 마사지 받으러 간 거야.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한 번이면 몰라도 수차례, 그것도 평소 티도 안 내던 사람이?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제 믿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정팔 씨가 아무리 변명해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며칠을 참고 참다가 결국 동네 친구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산 순자 언니는 아는 게 많거든요. 카페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오렌지 마사지 알아? 순자 언니는 순간 눈치를 살피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도 들었구나. 거기 동네에서 다 알아. 그냥 마사지만 하는데 아니다. 순간 머릿속이 띵 울렸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팔 씨도 거기 다닌 것 같아. 제 말에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나도 몇 번 봤어. 그 집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자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젊어. 20, 30대 후반? 화장 진하게 하고 손님들한테 엄청 살갑게 굴어. 남자들 홀리는데 선수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편 얼굴이 스쳤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저를 피하던 사람. 갱년기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여자랑? 한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휴대폰 숨기던 거, 외출 잦아진 거, 이상한 결제 내역.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던 더러운 진실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자존심은 박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팔 씨가 정말 그 여자랑?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박정팔 씨가 또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오늘 운동 좀 다녀올게. 운동? 이젠 그 말이 역겹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걸 기다렸다가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차를 멀찍이 따라가니 결국 도착한 곳은 오렌지 마사지숍 근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출입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엔 젊은 여자 하나가 팔짱을 끼고 따라 나왔습니다. 화장 짙고 옷차림 도발적이고 웃는 얼굴로 남편 팔에 바짝 붙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선 늘 피곤하다며 무기력했던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선 활짝 웃고 장난도 치며 손을 잡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모든 자존심, 믿음, 25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갱년기라며 힘들다며 나한텐 그랬잖아. 그 사람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참고 이해하고 믿어준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적나라한 진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릅니다. 박정팔 씨가 그 젊은 여자랑 웃으며 걸어가던 모습, 그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혀 짧은 소리로 웃어대던 소리까지. 머릿속이 미칠 듯이 복잡했습니다. 갱년기라며? 힘들다며? 나한텐 손도 안 대던 사람이.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던 세월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정팔 씨, 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거야? 오렌지 마사지 거기 여자랑 뭐야?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마사지 좀 받은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 뻔뻔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마사지. 내가 다 봤어. 그 여자랑 손잡고 웃고 떠드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다고.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맨날 잔소리 싸늘한 눈빛. 내가 사람 취급받았어? 난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말. 그게 결국 집 밖에 다른 여자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25년을 참고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준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자존심, 제 결혼 생활, 제 인생이 다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믿을 여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실에 싸늘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박정팔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다는 듯 깊은 한숨만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수가 나도 힘들어. 그냥 좀 이해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다고요? 힘들면 가정 버리고 남의 여자한테 기댈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막상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삼켰습니다.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낯선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컴컴한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골목을 벗어나면 저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남자들 다 그래. 그냥 못 본 척해.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애들만 힘들지. 친정 식구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이혼할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어? 모두가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는 걸 압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는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갱년기를 핑계로 부부 사이를 무너뜨린 남편, 그 남편을 믿고 참고 살아온 저,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